공익사업을 위해서 누군가의 토지를 취득을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결이라는 절차로 상대방한테 수용 재결하니까 연락 공고하겠습니다. 의견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 시행을 하는 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공익사업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수용 재결을 위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을 한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의 정의 김인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송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달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보내는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공시송달이라고 상대방 주소를 정확하게 모를 때 송달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마디로 송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영원히 절차가 중단이 된다. 그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를 충족을 시키면 법원 사무관들이 송달의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뭘 보내야 돼요. 그런데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보관하고 법원에서 서류 보냈습니다.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 형식으로 취하는 건데요. 일정한 경우에 이런 효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나는 받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차의 속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을 살펴본 사유는 어떤 것이냐? 수용 재결이랑 관련된 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쉽게 말하면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누군가의 토지를 취득을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결이라는 절차로 상대방의 토지나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사안에서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한테 재결하겠습니다. 수용 재결하니까 연락 공고하겠습니다. 의견서 제출해 주세요. 각각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안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는 측에서 세 차례에 걸쳐 손실보상 협의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나 송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재결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익사업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수용 재결을 위해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원고는 구청이 주소를 알고 있는데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 공시송달을 했고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기사에서는 원고가 불복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수용 재결이 무효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즉 어떤 절차가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 절차가 치유할 수 없다. 매우 잘못됐다. 나의 절차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그러므로 수용 재결 자체가 무효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통상의 조사 방법에 따라 송달 장소를 탐색했고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송달 장소를 알면서 엉뚱한 주소를 보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 재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또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수용 재결은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다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이 기사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공시송달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뭔가 항소를 하고 항고를 하고 불복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있었던 그 시점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한 것 같아요. 본 사건에서는 원고께서는 아예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돈 더 받을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절차 다 잘못됐고 수용 재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다 처음부터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가 있겠느냐. 공시송달이라 제가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당사자의 마음까지는 사실 모르는데 당사자로서 내가 모르는 시기에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충분히 좀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이니까 저희가 변호사로서 이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소지 업데이트
업데이트라는 것들을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하고 나면 우편물들이 전에 살던 집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등기부나 이런 것들의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일단 공시송달 이루어지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일단은 내가 귀찮고 내가 싫으니까 이런 것들 좀 미연에 방지하자. 주소지 같은 걸 충실하게 좀 업데이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송달 중에서도 공시송달 그리고 공시송달과 관련된 수용재결 이 효력의 판결 그것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되도록 이런 일 없이 절차상 권리를 좀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